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KK089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공대 출신인데 마케팅 분야 취업을 희망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스펙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외대겠죠? 외대 출신이시고요. 학점은 3.0점, 어학 점수는 토익이 900점, 토스 레벨 7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 3개월 동안 하셨고요. 기획 파트 담당하셨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마케팅 기획 공모전 5회 수상을 하셨고 창업 공모전에서도 2회 수상을 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은 KTNG 상상 마케팅 스쿨을 수료하셨고요. 미소 마케팅 서포터즈 등 마케팅 관련 대외 활동 4회 있으십니다. 그 밖에 교육 봉사 활동 580시간 이수를 하셨네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경력이 더 필요한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가장 가고 싶은 분야는 패션 쪽 마케팅 기획 부서이고 다음으로는 산업 관련 없이 대기업의 마케팅 기획 분야라고 하십니다. 하고 싶은 말은 26세 여자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를 졸업해서 마케팅이나 기획 분야로 취업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중소기업 인턴도 간신히 합격을 했고 지금까지 서류도 50군데가량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서류 통과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유. 나름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마케팅 분야로 방향을 정해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혹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지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대기업 마케터는 안 그래도 신입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대 출신이 이 분야에 도전하는 게 가만히 있을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흔한 사례가 아닌 게 공대 아르미 출신이신데 마케팅 분야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보니까 50군데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1차 관문인 서류 통과도 쉽지 않으시다고 하네요. 전반적인 스펙이 어떤지 지금 점검 좀 건쌤부터 부탁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대인데 진짜 마케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공대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없어서 그런 그 전공에 대해서 아예 그 어필을 안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학점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낮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공대 경력이 전혀 마케팅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해서 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마케팅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분인데 이 공대 경력을 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공대가 어느 분야인지가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이제 신소재를 전공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IT를 전공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런 해당 기업들도 결국에는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필요로 하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영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팔게 하는 거 그리고 유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수학 분석이라든지 하는 것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을 좀 살리면 이 취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아마 50군데 지원한 거는요. 막무가내로 아무래도 그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직군이 떴다라고 한다면 다 지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1차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패션 마케팅을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패션 마케팅을 지원하시려면은 아무래도 패션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패션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친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스펙에서 보여지는 바는 조금 드물고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본인이 전공을 너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패션 쪽도 한 번은 다시 한번 내가 그 강점이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스펙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은 좀 어떤 부분이 아쉬우신가요? 네, 일단은 이분이 학점이 많이 낮은 점이 아쉽습니다. 3.0, 예, 뭐 열심히 지내셨지만 이 학점으로는 본인의 전공에 대한 애정도가 있다 없다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희망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학점이 낮다면 논리는 되겠지만 제 주변의 지인부터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분들만 봐도 본인의 원전공을 제외하고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학점은 어느 정도 최소 수준 이상은 확보를 했던 분들이 그 이상의 스텝을 위해서 분야와 본인의 탈전공을 통한 취업을 많이 했던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분은 결국 학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26살 공대 출신인 걸 보아선 졸업을 하신 상황이라 더 이상 이 학점을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시고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학점을 덜 보면서도 본인의 마케팅적인 그리고 기획적인 요소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쪽으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분야는 그게 디지털 마케팅 부문이라든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뭐 파트인 뭐 교육업체, 콘텐츠 기획업체 아니면 뭐 소비재 업체 중에 좀 마이너한 업체들로의 지원이 그나마 좀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군 상당수에는 학점을 뭐 열린 공채라는 말들을 하지만 상당수 학점을 보는 기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접 전형에 간다 했을 때 본인의 원전공을 포기하고 왜 이쪽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리도 필요합니다. 마케팅이 좋아서요 라는 말만으로는 설득되기가 어렵거든요. 제 아는 지인도 그 타 학교의 그 전자공학도 출신이신데 네. 지금 카드 회사에서 상품 기획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학점이 4점대였어요. 이게 논리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이 지금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고 단점을 좀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며 패션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패션 쪽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 하셨고요. 그럼 이건 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류 통과라든지 뭐 필기시험 가는 것 자체는 지금 서류가 잘 안 된다고는 했지만 정말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의 배수를 좀 높게 뽑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차코치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한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삼성물산 패션 같은 경우에는 공통직으로 지원한다, 패션 부분으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토픽이나 토스 레벨도 충분히 확보해 있고 뭐 나머지 것들도 어느 정도 스펙은 갖춰져 있는데 갔어요. 가서 이제 면접을 봐요. PT 면접도 볼 수도 있고 인성 면접도 보는데 아무래도 마케팅 직으로 아무리 지원한다 할지라도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지원자들에 대비했을 때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서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부분의 지원자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패션 쪽 전공이라든지 텍스타일이라든지 섬유 쪽 전공한 분들은 R&D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기획 쪽으로만 지원하지 마케팅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냥 제품을 기획하는 일이라든지 R&D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전공을 살려서 패션 쪽에 마케팅을 하겠다, 영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경쟁해서 살아남는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려면은 본인이 그 패션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패션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게 자신의 꿈이고 희망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분야의 스펙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마케팅 일이나 기획 일이라고 한다면은 분야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저나 지금 차쌤이 말하는 그런 본인의 전공이라든지 활동 영역을 염두에 두고서는 지원하시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션을 정말 잘 알지 않는다면 조금 회의적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앞서서 차코치님은 디지털 마케팅이나 소비재 분야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드려도 본인이 답을 정해놓으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이렇게 약 9분 가까이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패션이나 혹은 리빙 컨텐츠에 준하는 그런 쪽에 뭐 온라인 마케터라든지 상품 기획자로의 약간 변형 지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뭐 쉽진 않으시겠죠. 왜냐면은 결국 앞서서 이건 쌤께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좀 기획 이런 일들은 채용 TO가 적기 때문에 패션업에서 이런 일을 한다. 제조회사에서 특정한 마케팅이나 기획을 하려면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은 물론이고 관련 분야와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와 이해, 그 안에서도 지금 지원하려는 그 회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총 3가지를 같이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셋 중에 한 가지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조금 힘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맞게 조금은 본인께서 다른 분야로, 즉 마케팅과 기획적인 요소를 취급하는 다른 분야로 업종으로 지원을 해보시거나 유통 플랫폼에서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제 동생도 조금 공대 아르미인데 이분처럼 본인의 전공과 원하는 진로 분야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와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쌤부터 부탁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분들, 여러분들도 전공을 안 살리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합당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가 전제로 깔렸을 때 비로소 설득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전공을 좀 놔버리고 다른 분야로 가려고 한다라는 하는 분들도 일단 학교 생활은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그거의 알파로서 뭔가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 얘기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처럼 일단 기본 기능 확실히 갖춰줘야 되는 게 필수일 거예요. 뭐 지금 중소기업 인턴이라든지 마케팅 기획 공모전 수상이라든지 이런 지식적인 분야 이외에도 본인이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면 패션을 지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패션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좀 더 극대화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분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처럼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쪽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쪽에 어떤 산업군에 특정될 수 있는 뭐 어떤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이게 이제 외대라고 쓰셔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후배일 수 있기 때문에요. 따뜻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전공이 인도어라서 이분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뵐 일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우리 저기 KK 친구 제가 봤을 땐 본인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께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으로서 외연을 넓혀주든지 아예 후회 없이 마케팅이라는 기능에 기획이라는 직군에 입각해서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패션뿐만 아니라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있는 뭐 리빙이라든지 언더웨어, 침구와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의 회사들도 제법 있고 이것들을 유통 취업하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도 문을 두드려 보시거나 외국계 기업까지 외연을 넓혀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께서 정말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조언들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SAMMOO 산무님이 더 빅스쿨 게시판에 유치원 교사 퇴직 후에 일반 사무직 취업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게요. 네, 수도권 3년제 학교로 유아교육과를 나오셨고요. 학점은 4.5 만점에 4.0입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는 오픽 IH 등급이고요. 자격증은 커말 1급, ERP 2급, 그리고 경력사항으로는 유치원 교사를 3년 하셨고요. 이외에 기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워홀 2년이 있으시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경력과 직무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중소, 중견기업 사무직을 취업을 희망을 하고 계신데요. 하고 싶은 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3년가량 근무하다가 더 늦기 전에 다른 경험도 쌓고 싶어 어찌 보면 늦은 나이에 호주 워홀을 도전했어요. 처음엔 1년만 있으려고 했던 계획이 코로나와 같이 주변 환경으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 보니 친구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됐고 저도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상 경력이 유치원 교사뿐이라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중소기업을 선택하면 좀 더 빠른 취업이 가능할 것 같지만 중견을 노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고민을 남깁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시급할지, 어떤 순서로 스펙을 쌓으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우리 산무님의 사연. 와, 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셨습니다.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스펙 점검부터 해볼게요. 건쌤부터요. 이분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답정너라고 하죠. 또 이제 지금 경력과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본인의 지금 어떻게 보면 단점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가장 눈에 띄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 나왔지만 그럼에도 워홀까지 갔다 올 정도의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커말 1급이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스펙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근데 정말 거기까지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수도권 3년제 출신이시잖아요. 그럼 못해도 한 23 정도에 졸업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유치원 교사로 3년을 계셨어요. 그럼 26,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금 인턴이란다. 그 워홀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한 2년 갔다 오셨으니까 최하 28 전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력과 경험을 추가로 쌓아서 추후에 다른 기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좀 약간 애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1년, 2년 또 채우고 나면요. 30이 넘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은요. 아직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직이라는 것도 사실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요. 글쎄요, 차코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이분은 오늘 이건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이 사연들이 전체적으로 납득이 되는 논리가 없으면 안 되는 취업의 사례들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직으로 지원을 하시기에 납득될 만한 이유와 논리가 좀 부족하신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봐도 당장은 바로 사무직렬에 일반 기업, 강소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포함해서 지원을 하시기가 여의치는 않을 거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관점을 바꿔서요. 본인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완구 회사나 온라인 콘텐츠 혹은 특정한 뭐 도서 회사들 이렇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한다든지 무언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는 역할들 혹은 그 안에서도 사무행정 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오픽 IH 정도 되시는 상황이니까 토익 점수를 좀 많이 올리셔서 대학교 교직원으로의 취업, 물론 첫 스타트는 계약직이겠지만 정규직 전환까지 감안해서 지원하시거나 뭐 수도권 대학 출신이시니까 그 졸업하신 대학 일대 권역 내에 있는 대학병원의 원무과로의 취업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무직 지원에 적합한 스펙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주시면서 지금의 스펙을 살려서 영유아 대상의 회사 노려보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조금 더 어학 부분을 살려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20대 후반의 나이시고 주변 친구분들은 다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셨으니까 조급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중소라든지 중견기업 회사로의 취업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가능성이 닫혀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죠.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본인이 맞는 그리고 지금 우리 차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영유아 관련돼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기업들에 연관돼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준 가장 큰 이유가 본인 말대로 지금 친구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뭘 더 해야지 정경기업까지도 노릴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포커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 더 좋은 미래를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현실적인 빠른 취업, 현실적인 취업보다는 지금 좀 어느 정도의 노력을 좀 병행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차쌤이 이제 사기업 쪽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공기업 쪽이 가장 현실적인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차코치님의 의견은요? 예, 저는 사실 토익 점수를 따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강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라고 하면 이분이 희망하는 계열의 회사들과 그 규모의 기업들일수록 어학 말하기 점수보단 토익 점수를 좀 더 보는 경향이 있고요. 토익 점수를 제출 안 했다는 이유로 필터링을 당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픽 점수에 준하는 토익 점수 확보가 무엇보다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짜 본인께서 각각의 요소들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합치니까 이게 어떤 컨셉의 구직자일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 걱정을 끼쳐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강점의 포인트들이 보이지만 이게 잘 합쳐 놓아서 좀 이야기거리가 이어지면서 지원 논리도 탄탄하게 다져져야 될 텐데 컴R 1급과 ERP 2급은 분명 강소 중견기업에서 사무일이라든지 회계, 재고관리, 생산 지원 정도의 업무에는 쓰일 수 있지만 그 밖의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유치원 교수와 서비스직 알바 경험은 매장 운영직이라든지 대민으로 업무를 하거나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에 적합한데 나머지 이력들은 좀 약한 부분도 있겠죠. 따라서 본인께서 판단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최적합한지를 논의하시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지원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토익 점수를 얘기해 주셨고 이 밖에 좀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나 중견이나 중소 이런 데들은 그냥 당장 지원해도 되겠지만 그 이상을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가장 활로가 될 수 있는 공기업 채용을 1순위로 두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일반적인 사무행정 분야, 사무 분야 그리고 중견기업 지원할 때도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해서 우선 저는 이렇게 막막할 경우에는 목표가 명확한 공기업 지원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나이 걱정, 스펙 걱정 이럴 경우에는 4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 한국사 취득을 좀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가점 요소를 취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공기업 지원도 병행이 가능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토익 성적도 같이 좀 병행해서 취득했으면 좋겠다. 말하기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토익만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덜기 위해서라도 3개월짜리 단기 체험형 인턴 그리고 그 체험형 인턴도 공기업 단위, 공공기관 단위에서의 사무행정 분야로 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공기업을 지원한다 혹은 내가 중견급 이상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을 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필기 공부를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 4단계를 좀 준비를 같이 하시면요. 공기업 지원도 많이 해보시면서 진짜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쌓인 경험 그리고 능력을 바탕으로 내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지원을 병행해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코치님도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죠? 예, 아까 체험형 인턴 지원을 말씀 주셨는데요. 계단 오르기 쉽 취업 준비가 이분은 필요합니다. 주변의 시선, 차가운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드라마틱하게 해결을 하기에는 우리에겐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단식으로 본인의 경력과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맞게 그게 공공기관이 됐든 일반 기업이 됐든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조금만 길게 보자고요. 제가 봤을 땐 30 혹은 31 이내에 본인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을 조금씩 밟아가야 된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기운 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우리 쌍무님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건쌤부터 부탁드려요. 방향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내가 어쨌든 간에 사무행정 분야나 사무 분야로 확정을 해가지고 이 분야로 가고 싶다라는 진취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에 따른 노력만 그리고 앞만 바라보면 되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괴리감을 스스로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에서의 노력을 또 병행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형 인턴 하는 동안에 3개월, 6개월 늦어져가지고 내가 취업이 늦어지는 거 아닐까? 29이 되는 거 아닐까? 30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체험형 인턴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 나에 대한 걱정을 좀 더 덜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코치님이요. 예, 유치원 선생님으로 처음 시작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기분 막 설레이고 좋으셨죠? 앞으로 있으실 어엿한 직장인의 모습도 그러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3년 넘게 학습하셨던 것만큼 앞으로 약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의 조금의 스텝들이 더 이어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우리 산무친구한테 찾아오실 겁니다. 기운 내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힘내세요. 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짧은 사연 깊은 상담 잣다박 3분 사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이디 지롱롱롱옹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려주셨네요. 자, 국숭세단 학과는 신소재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53점입니다. 자격증은 커말 1급, GTQ 2급, 모스 엑셀 엑스퍼트, 전산회계 2급 있으시고요. 어학은 토익 890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 2번 하셨고요. 그 밖에 단기 해외 봉사 그리고 학생회 1년 컨설팅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셨습니다. 대기업 화학 계열 국내 영업 쪽 희망하고 있는데요. 스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유유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대기업 화학 계열 국내 영업 직무를 지금 희망하시는 분이에요. 우선 건쌤 전반적인 스펙 어떤가요?
오늘 약간 컨셉 자체가 본인의 전공 안 살리기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싶을 정도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격증도 커말 1급에 심지어 포토샵에 전산회계에 정말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분은 앞에 있는 사연과 좀 다르게 본인이 신소재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대기업의 화학 계열로 지원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스스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영업으로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 상태로 지원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전공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전공 지식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아무래도 기사 자격이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학 기사를 1순위로 졸업하기 전에 취득해 놓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무리 영업직으로 지원한다 할지라도 대기업 화학 계열 분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차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일단 이분의 경우는 배터리 회사로 취업을 희망하셨지만 배터리 케이스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동원그룹의 동원 시스템즈 같이 화학적인 기질로서 배터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케이스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챙겨주는 게 좋겠고요. 이분의 한번 상황을 역추적해보면 이분은 결국 포토샵은 컨설팅에서 알바를 하다가 본인의 한계를 느껴서 딴 걸 테고요. 모스는 학교 수업을 통해 딴 걸 테고요. 커말은 본인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따니까 같이 땄을 거고요. 전산회계 2급은 글쎄요. 이게 좀 저의 미스터리인데 어쨌든 우리 지롱롱롱 옹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강점을 다 취하려고 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취업까지 남은 기간 동안 또 시작해야 할, 당장 시작할 어떤 취업 준비라든지 보완할 스펙이 있다면요? 이분 제가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하기 성적이에요. 사실 대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요. 단순히 그냥 토익 성적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익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오픽이라든지 하는 성적들이 일사적으로 갖고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뭐 빨리 취득했으면 하는 거는 당연히 말하기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 관련 자격증.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우러졌을 때 화학 계열사들의 그런 영업직들도 지원했을 때 좀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차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사연을 보니까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데 두려워서인가 봐. 예. 태연 씨 노래 같은데 지금 이게 왜요? 본인이 보완을 해야 되는 걸 학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최대한 본인이 실제 지원을 하시면서 서류가 통과되어 가고 적성 검사를 보고 하는 이런 전형별에 대한 그 입맛을 이제 익숙해지시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으니 일단 지원도 같이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연의 지금 만약에. 예, 태연의 만약에라고 좋은 노래. 하시네요. 태연의 만약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스피킹 성적이라든지 기사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도 한번 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언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딱 한마디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공을 안 살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목표로 하는 바가 있으면요. 충분히 그거를 쟁취할 만한 방향성이라든지 노력이 병행되면요. 해낼 수 있다는 거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차 코치님의 한마디는요? 네. 힘내시고요. 고민만 하는 게 취업이 아니라 시도까지 하십시오. 그럼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올 겁니다.